여러분 안녕하세요.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김경화입니다. 전국의 빈집이 100만여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약 10,000여 채인데요. 이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도심 한복판에도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 때문인데요. 국토부도 빈집을 철거해서 임대주택이나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달라진 인구 구조에 적합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5월 10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 한능빈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도 알찬 코너와 또 다양한 정보들로 가득 채웠는데요. 자, 오늘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식적인 문제들 OX 퀴즈로 재밌고 쉽게 알아보는 부동산 투자 OX 준비되어 있고요.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문가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마련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3-772-0273, 문자는 샵의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데일리TV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속 시원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OX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관련 내용 OX 퀴즈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럼 시청자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상가를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비과세인 경우도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오입니다. 네, 오카드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오입니다. 네, 역시 오카드 들어주셨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전용 면적 기준이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 들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피스텔 계약 시 시행사 통장으로 입금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자세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틀리신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또 숨은 내용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상가를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비과세인 경우도 있다라는 질문에 O라고 답변을 들어주셨습니다. 상가는 뭐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매매할 때도 매도할 때에도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부가가치세라 하면은 어떠한 물건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재화인 상태로 만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네. 일단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는 변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땅에다가 그 건물,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복합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거주의 목적이잖아요. 네. 하지만 오피스텔이라던가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 목적으로 부가적인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 토지가 아닌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던가 상가를 분양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부가세 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시고 계시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처음에 부가가치세는 최초에 환급을 받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최초 분양하시는 분들이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어떤 환급이라던가 낸다던가 이런 걸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는 포괄적 승계라고 포괄적 양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 포괄적 양도라 하면은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네. 이 사업 자체를 어떤 부채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양도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포괄적 양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냈잖아요, 기존에. 네.
내고 나중에 환급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권리나 이런 것들을 혼합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런 부가세 자체가 부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동일 사업자 간의 매매에 그렇죠.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는 거죠. 네, 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쉽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포괄적인 양도 양수를 할 경우에도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네. 번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자체를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이 부가가치세가 부여가 되고요. 또한 네.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체가 아닌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또한 종업원이나 기계, 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일제 권리와 의무를 포괄시켜서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로 보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인의 그 모든 것들을 상가를 예를 들면은 구분 상가에 떡볶이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월세를 내기 싫기 때문에 이 임대업자에게 돈을 주고 매매를 할 경우 이럴 때는 이 업자 자체가 어떤 권리를 이어받는 것도 맞겠지만 하지만 새로운 어떤 그 장사를 시작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부가가치세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상가를 매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비과세인 경우도 있다는 점들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된다라는 질문에 5카드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투기 억제 목적으로 이 비사업용 토지에도 중과세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가 작년 말까지만 시행되고 그렇죠. 이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올 네. 1월 달부터는 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양도를 할 경우에 양도세가 물어지는데요. 거기서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세율에 의해서만 했는데 이제는 기준세율의 10%를 더하는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 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토지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가를 보실 텐데요. 네. 이 비사업용 토지라 하면은 나대지,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땅, 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을 짓지 않은 땅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한 부재지주, 지주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소유의 임야 등이 소유를 하실 때 실수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외 투기성으로 해서 가만히 내비두는 이런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중과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비사업용 토지가 되지가 않는,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는 조건은요. 양도일 직전 5년 동안 5년간 중에서 3년을 실사용을 했던가 아니면은 최근 양도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 동안 3년 중에서 2년 정도를 사업용으로 사용을 했다던가 아니면 전체 소유 기간 중에서 60% 이상의 기간을 보유를 하고 또한 2015년 2월 2일 이후에는 80%의 기간을 사업으로 보유했을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고요. 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됩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채증만 주냐? 왜 세금만 부과를 하게 되느냐? 당근도 줘야죠. 그래서 당근을 네. 줘야겠죠. 이 당근의 부분이 바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존의 토지가 아닌 그 외 부분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3년 이상을 보유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총 30%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도 토지에도 적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비사업용 토지를 한 10년 정도 보유하셨다. 이 양도소득세가 30%가 면제가 되느냐? 네. 그게 또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 법은요 올해부터 중과세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10년 전부터 갖고 계셨어도 올해부터 시간이 타이머가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보유를 하셔야지만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 비사업용 토지도 3년 이상 보유를 하신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전용 면적 기준이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X카드 들어주셨는데요. 일단 전용 면적과 그리고 이 공급 면적을 좀 구분을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굉장히 많이 이제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고 많이 처음 투자하시는 헷갈리시죠. 분들 정말 많이 헷갈리세요. 네네. 예를 들면은 33평형대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평당 가격이 1,300만 원이다라고 공지가 나와요. 그 공보를 보고 막상 내가 사서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니까 이 분양 가격을 84제곱미터로 나누고 3.3을 곱하면 평당 가격이 나오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광고에는 분명히 1,3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전용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헷갈리는 그렇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광고는 우리나라 법적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네. 전용 면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통례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습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 평당 가격, 평형대당 가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형대 가격은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나 이런 것들이 혼동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이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요.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 신발씩 벗는 데부터 창문까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발코니 있죠. 네. 발코니를 제외한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들어가는데 발코니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은 전용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발코니를 그대로 두는 케이스가 많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확장을 하게 되잖아요. 공사죠. 네, 네네. 네. 확장을 하면서 이 전용 면적보다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실 전용 면적이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 그런 면적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한 실 면적이라고 하면은 이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 네. 합친 이 면적을 실 면적이라고 합니다. 공용 면적은 계단실이라던가 엘리베이터라던가 주차장이라던가 다른 사람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인데요. 네. 이 전용 면적, 실 전용 면적과 그 다음에 이 공용 면적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공급 면적 그리고 분양 면적이라고 되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의 차이가 한 75%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편하게 계산을 하시려면 한 5에서 7평 정도로 마이너스를 하시게 되면은 전용 면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32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을 할 경우에 25평이 나오고요. 실제로 84제곱미터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계산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을 잘 구분하셔야 향후에도 좀 혼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이 분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또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시 시행사 통장으로 입금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X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렇죠. 오피스텔. 최근에 이 공급이 좀 과잉되면서 네. 그에 따른 어떤 피해 사례도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급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호불호에 따라서 미분양이 되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사 대표가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시행사 대표가 이 계약금들을 모조리 들고 도망을 치는 이런 사기 피해 사례도 그래요? 발견이 되고 네, 하기 네. 때문에 이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시행사는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이 시행사한테 공사를 수주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이 바로 시공사고요. 이 신탁사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인 보호 체제로 해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신탁사입니다. 과거에는 시행사와 시공사만 존재했습니다. 신탁사가 네. 없이. 근데 하도 많이 시행사에서 사기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신탁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자금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만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과잉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속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공사비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PF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요. 네. 이 오피스텔을 만드는 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자금을 대여를 해가지고 하는데 미분양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공사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자를 네, 갚지를 네.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 시행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계약자한테 전화를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안에 써 있는 통장 계좌번호에다 입금을 해야지만 법적이 보호되고 또한 그 통장 계좌번호는 신탁사의 통장이에요. 네. 근데 시행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계좌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입금을 시행사 통장으로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약자 같은 경우는 시행사를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또 시행사 통장이 늦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행사 대표가 최근 들어서 한 시행업체 대표가 그 모든 계약금을 들고 나른 사례가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을 하시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드시 오피스텔 계약을 할 때 또한 상가 분양을 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시행사의 이름만 보고 하시지 말고요. 시행사의 계좌번호가 아닌 계약서 상에 써 있는 계좌번호, 신탁사의 계좌번호에 입금을 하셔야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추후에도 주택공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권리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최근에 참 많아지셨는데요. 꼭 계약서에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계약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문제 모두 함께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10173, 문자는 샵을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또 이데리 TV 시피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 투자할 때 참고 사항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시청자 고민 상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저희 시립주 이사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 동탄 이신도시의 시범단지 옆쪽에 신한인스빌 2차 네. 25평 지금 구매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시세 차익을 나중에 볼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지금 여기 현재 매수 가격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프리미엄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 붙어 있고 네. 한 3억 3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적당한 가격인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부분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네, 동탄 이신도시의 신한인스빌 2차 실거주 목적이시라는데요. 매수도 괜찮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전망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매수를 아직 하시지는 않은 거죠? 네,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이 되시는 게 과연 내가 사는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가? 이게 궁금하신 거고요. 네네. 네,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네, 맞아요. 네, 이 지역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동탄 2신도시고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동탄 1신도시고요. 네. 여기가 2신도시죠. 여기는 네. 2008년 9년 정도에 형성이 된 도시고요. 네. 근데 아마 동탄 1신도시 좀 보셨나요? 1신도시는 지금 많이 올라서 네. 더 이상 뭐 투자 가치가 없다고 많이들 하셔서 아, 2신도시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많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이 평당 네. 가격을 보시면요. 1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충 2008년 기준으로 현재 시세가 평당 대충 1,0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동탄 2신도시는 평당 1,30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지만 25평이 3억에서 3억 1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대략 이 정도 금액이죠? 네, 대략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시세 자체가 이게 더 비싸다,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뭐한 게 이 동네 전체 시세가 그 정도예요. 2014년, 15년 입주되는 물건부터 앞으로 분양 예정이, 입주 예정인 물건들도 대부분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이 신도시 자체의 가격 자체가 1,3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더 네. 궁금하신 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네네. 여기 보시면은 이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가운데쯤에 여기에 어떤 네. 자그마한 하지만 큰 개발 호재가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혹시 아시나요? 바로 KTX 동탄역이죠? 네네네. 네. 맞아요. 올 12월 달에 이제 개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곳에 들어간다고 해서 앞으로의 개발 호재도 이제 조만간 나와요. 이게 개통이 되면은 서울 수서까지만 해도 한 17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잖아요. 네. 물론 이 아파트에 나와서 가서 대기하고 이런 기간까지 하시면은 대략 한 40분 정도는 걸리겠죠. 그래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어떤 이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른 게 아닌 일반적으로 최소한 가격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고요. 하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조문가님 네. 혹시 남동탄 쪽에 네. 그 호수공원 바로 보이는 LH도 있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가격인데 네. 그러면 지금 신한 인스빌 2차랑 네. 그 아래쪽에 있는 LH 주공으로 구매하는 거 둘 중에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철도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데부터 가격이 상승하고 점점 멀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 상승력이 적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가시든요. 역과의 어떤 가까운 근접성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탄 2신도시 신한이스빌 매수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소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경기도 광명시에 네. 하안주공 8단지를 24평을 전세를 띄고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거를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여쭤보려고 투자 목적으로 합니다. 보유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예, 맞습니다. 가지고 계셨죠? 매수한 거는 작년에 2월입니다. 작년 2월이요. 네, 매도 타이밍과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상담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네, 광명시 하안주공 8단지 현재 보유 중이신데요. 투자 목적이시라고 합니다. 네. 전망과 매도 타이밍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투자 목적으로 사셨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이 하안주공 8단지를 어떻게 구매를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 주변에 작년에 살아서요. 네. 이사를 가면서 그냥 이제 금매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에 얼마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2억 2천만 원 정도의 정말 매수했습니다. 급매네요. 네, 금매 맞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그 시즌까지만 해도 보통 한 대략 2억 4천 정도의 네.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금매로 사셨길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작년보다 지금 소폭 올랐죠. 네, 맞습니다. 대충 한 2억 7천에서 2억 8천 선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매였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을 했죠. 네, 저는요. 작년 언제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작년 2월입니다. 2월 달 1년이 넘은 시점이죠? 예, 네.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마 매도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직은 슬슬 부동산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파트의 매매가도 점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직도 조금은 관망의 시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도소득세도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겠는데요. 토지나 건물,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에 될 경우에 1년에서 2년 미만에 거래를 할 경우에 40%의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이상만 되면은 기본 그 기준세율로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격이나 어떤 세금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7월에 네. 저희 그 전세가 만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세입자분께서 네. 매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 그러세요? 그럴 이걸 경우면 더 그렇게 해야 쉽죠. 될까? 더욱 더 편한 네. 거죠. 왜냐하면은 매수인 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하반기 쪽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부동산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한 네. 결과가 올 하반기쯤에 어떤 매수자의 심리 변화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강화되는 것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분이 매수자가 있다면은 거래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요. 어느 정도로 네. 보시는데요, 어머니? 그래도 한 1, 2천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이걸 보셔야 돼요. 1,000만 원, 2천만 원. 지금 시기 놓치면요. 앞으로 앞으로 최소 2년의 전세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후를 보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2년 후에도 매수자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답이 없고요. 어머니가 네. 지금 1,000에서 2천 정도 생각을 하셨죠. 네. 저도 1,000에서 2천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1, 2천 때문에 그 매수를 하지 못하시고 또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네. 자금이 묶여버리는 거라고요. 네, 네. 자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고요. 일단 그거를 전환을 하셔가지고 현금화하시고 그 돈 갖고 다른 지역을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 투자 유망 지역과 지금 해당 지역과의 어떤 가격 상승의 폭은 지금 당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년 후라면 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파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아, 어차피 네.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 목적이시니까요. 네. 네. 그럼 전문가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네. 될까요? 저기 광명 역세권에 네. 다이 1차 아파트를 네. 분양권을 주고 샀거든요. 네. 네. 네,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 일단은 광명 역세권 같은 경우는 광명 자이 같은 경우가 2017년 내년에 입주 예정이죠. 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이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상업지 같은 경우 상업지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될 거예요. 직장이 많이 들어오기보다는 어떤 상업적인 부분에 굉장히 상권 활성화가 잘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내년에 들어가실 거잖아요. 네. 네, 실거주하셔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한 가격 상승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실거주로 거주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나의 매물이 오른다면, 나의 물건이 오른다면 다른 지역의 매물도 함께 오른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이동투자처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65님이 보내주신 사연 보도록 할게요. 노원구 월계동 롯데캐슬 아파트 32평형 보유 중입니다. 2006년에 조합원 분양을 받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하셨는데요. 향후 가격 상승이 더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네, 이분 지금 월계동의 아파트 조합원 분양 받으셔서 좀 오래 네. 보유를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전망 짚어주시죠. 일단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보시면요. 일단은 인근에 1호선 광운대역이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 보시면 북서울 꿈의 숲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주하시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서울에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특징이요. 공기가 좋고 물이 좋은 지역은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더디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가격 상승 추이를 본다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2천에서 2,500만 원 선밖에 가격 상승이 되지가 않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장 근처로 가시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위치입니다. 왜냐하면은 1호선을 타고 가셔야 되긴 하는데 1호선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을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해당 단지 아파트 자체에 있는 버스 노선도 굉장히 모호한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서울 특히 이 중심부로 바로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노선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직장 직주 근접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대부분들은 북서울 꾸미숲이라던가 인근에 있는 녹지 공간이 굉장히 좋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젊은 층이 아닌 조금 더 연령층이 많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가격 상승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앞으로 전망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실거주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조금 기대 안 하시고 주거 만족도에 중심을 두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월계동 아파트 생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실거주하시기엔 좋은데요. 이 가격 상승의 여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투자 목적이신지 혹은 실거주 목적이신지 이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잘 구분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전화로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마포구 연미동에 네, 상록 아파트라고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네네. 그걸 사도 되는지. 매수를 희망하시는데요. 네, 실거주 목적이세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가요? 투자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언제쯤 매수 타이밍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지금 사고 싶은데 네. 사도 되는지.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네, 염리동의 상록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매수 희망하시는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염리동은 잘 모르세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마포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네네. 그쪽에 다이 아파트가 네. 크게 짓고 있는 거 봤어요. 네네. 근데 그 옆에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마포자이 3차 지금 짓고 있는 네. 거를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는 이 아파트 염리동 상록 아파트입니다. 보시면은 인근에 보시면 많은 역들이 있죠. 공동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선들을 이용하시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로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 상당히 있죠. 공동역에서 거리가 상당히 있죠. 그렇죠. 하지만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요. 첫 번째는 아파트들이 많고 그 아파트만큼 직장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 공동역 인근이요. 이제 중심 상업지구, 강북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중심 상업지구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굉장히 가깝고요. 또한 재미난 것은 이 지역, 특히 상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9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지만요. 굉장히 정직한 아파트예요. 먼저 시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시세를 보시면요. 보시면은 지금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보시면 1년 전에는 상한가가 2억 5천이었고요. 이 하한가가 2억 9,500이었어요. 상승폭이 네. 4,500만 원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전세가를 보시면요. 하한가가 2천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은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네. 네, 이걸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매매가가 상승을 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추이였지만 최근 들어서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밀어 올린다는 건요. 전세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5천만 원이 상승을 해서 그에 따라서 그 매매가가 4,5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매우 쉽게 받는다. 그리고 매우 정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직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수요가 그만큼 알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하셔도 앞으로의 매매가, 전세가가 상승하는 한 매매가도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사도 되겠군요. 네, 투자하셔도 좋고요. 사셔도 좋습니다. 또한 보시면은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소액으로 네.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염리동 상록 아파트에 대해서 전망 궁금해하셨는데요. 꾸준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는 전문가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한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끝번호 165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15년 7월 성북구 기름동 3부 아파트를 2억 6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매도 시점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아파트가 기름뉴타운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 가격 상승에 어떤 여력이 있는지, 매도 타이밍이 언제가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네, 팀장님. 네. 네, 이분 지금 기름동 3부 아파트 전망과 매도 타이밍, 매도 시점 문의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기름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기름 뉴타운일 것입니다. 먼저 본 아파트는 그런 기름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또한 이 지역들 보시면은 첫 번째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초역세권이라는 거예요. 역이 바로 역 출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 밖으로 나와서 바로 역으로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요, 이 본 아파트 지하로 이 기름역이 흘러가고 있어요. 역 자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미세한 진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개발을 할 때, 재개발할 때도 이 기름역이 굉장히 큰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인근 같은 경우 호재가 있다면 가격 상승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본 매물지 인근에 보시면 기름 역세권 주변 그 주택 재개발 사업이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고요. 또한 노후상가, 또한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발이 필요로 한데 아직까지 여긴 용적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서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셔도요. 단기간으로는 어떤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기는 어렵고 5년 이상, 10년 이상의 장기로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근의 노후 재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지만 좀 더딘 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좀 이동 투자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2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08년 일산 서구 대화동 동익아파트 23평형을 2억 4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현재 3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년 동안 3천만 원 상승이면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팀장님. 네. 네, 이분 지금 일산 대화동의 아파트 보유 중이신데요. 전망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굉장히 안타까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3천만 원이 올랐다. 이 기간 자체 2008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들이 터졌을 텐데요. 아무래도 2009년 9월 달부터 아파트 가격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락으로 침체가 되었었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리고 2013년 말, 2014년 초부터 서서히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일산 지역만은 가격 상승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올랐다고 하시지만 결국 최근 6개월 사이에 아마 3천만 원이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일산 지역 자체가 8년 정도 기간 동안 장기간으로 가격 상승이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최근 6개월 사이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거든요.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대화역 3호선의 맨 끝에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 3호선 연장 개통이 있죠. 하지만 이 3호선 연장 개통은 사실은 이 아파트에는 직접적인 개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쪽 지역, 이 굉장히 좋은 원흥 지역 같은 경우가 좋은 거고 파주 운정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지만 반면에 이 대화역 인근 같은 경우는 이 수요를 여기는 91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되었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가 달라지는데 이 파주 운정도시로 안 가고 이 대화역 일산 쪽에 머물러 있던 이유는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역입니다. 하지만 이 3호선이 연장 개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메리트도 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파주 운정 쪽에 사람들이 조금씩 몰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앞으로 본다면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2018년까지는 보유하시고 그 다음은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8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때 이제 GTX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해당 지역까지는 오지는 않지만 그에 따른 기대 심리로 그때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들기 때문에요.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TX 개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요. 2018년까지는 보유를 권유드렸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는 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영 리가 아파트. 이수리가 아파트요. 네. 예, 34평인데 거의 매입 시기가 지금에 하냐, 그럼 하반기에 하냐, 앞에 전망이 어떠냐, 그거 궁금해서 전화드립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이 매수하시려는 이유가 거주를 목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임대 주실 계획이세요? 그럼 임대요. 임대 주실 생각이시고요. 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네, 동작구 사당동의 이수 리가 아파트 매수에 대해서 문의해 오셨는데요. 자세한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몇 평형을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죠? 33평이요. 33평형을 보시고 계시고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역 4호선과 7호선의 W역세권인 이수역 인근에 위치한 본 이수 리가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거죠? 예. 사실은 이수 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수역에 대한 어떤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아파트지만 실제적으로 가보시면은 남성역이 더 가깝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형적으로 이수역의 이름을 등에 업고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혹시 매매가는 얼마에 알아보셨나요? 6억 3천요. 6억 3천이고요. 전세가 혹시 아시나요? 전세는 4억 5천. 지금 대략적으로요. 전세 자체가 5억
5천 정도 해요, 여기가.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먼저 여기 앞으로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사당 우성 아파트 혹시 아시나요? 예, 예, 합니다. 네, 여기는 매매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거기는 뭐한 5억 네, 그렇죠. 5천 정도로. 네, 5억 5천이고요. 전세가가 4억 8천 정도 되죠? 예. 매매가 자체가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는 5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예. 그렇죠? 그럴 네. 경우에 어디를 더 선호를 하느냐? 이수리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와 200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오래된 10년 이상 된 아파트와 어디를 더 볼 것이냐? 이 가격 차이가 8천만 원인데 이 차이를 과연 끌어당길 수가 있느냐? 저는 끌어당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아파트들은 해당 지역에서 한 지역 안에서의 10년 차이 아파트의 매매가 차이가 보통 대략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실제로. 특히 이 이수역 인근 같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더 그 격차가 크고요. 예. 근데 여기는 1억 미만의 차이기 때문에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입 시기는 지금 나십니까? 하반기가 좀 좋습니다. 지금이 낫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거의 근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관망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슬슬 급매물도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더 기다리시고 앞으로 한 4개월, 5개월 더 기다리시면요. 최근 들어서 9개월 연속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가격으로는 5개월, 6개월 있다간 지금 가격으로 매수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지금이 그렇기 낫다, 때문에 이 지금 하시는 게 말입니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당동의 이수리가 아파트 매수 타이밍 궁금해하셨는데요. 매수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5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볼게요. 경기도 구리시 유원 하나아파트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올해 9월이 전세 만기인데 한 번 더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보유와 매도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네. 네, 이분 지금 유원 하나아파트 보유 중이신데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한 번 더 전세를 돌리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지역의 좋은 아파트입니다. 가격 상승 또한 충분히 기대가 되는 아파트인데요.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장자호수 공원 인근에 있는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해당 매물은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본 아파트 자체가 이 지역에 지금 작년 12월 달에 8호선 연장 노선이 착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장자못역이 들어가요. 역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2018년, 15년 말에 착공이 들어간 8호선 연장은 2022년쯤에 아마 완전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보유하셔도 가격 상승은 꾸준하게 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구리시 내에서 가장 가격 상승도 좋고요. 또한 주거 환경도 좋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구리시 내에서의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든 아파트들이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해당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심도 높기 때문에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좀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꾸준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를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71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7-17 빌라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빌라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셨는데 전망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팀장님. 네. 네, 이분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 앞으로 전망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지금 해당 지역에 표시를 해드렸고요. 지금 인근에 보시면은 양재역,
예, 3호선과 신분당선의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이 양재역의 인근에 위치한 그러한 의뢰 매물인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평가된 지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 지역 제가 동그라미 치는 원 안에만 버스 정류장이 17개나 있어요. 그만큼 대중교통이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흘러가는 상권이었어요. 과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시기보다는 이 지역을 활용을 해서 타 지역들, 분당이라던가 이쪽 수원이라던가 이쪽 하반기 쪽으로 밑으로 북쪽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거점이었기 때문에요. 어떤 상권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크게 형성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13년부터 여기 SPC 그룹이라던가 LG 연구센터던가 R&D 센터라던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지역이 상권이 활발하게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해당 지역 제가 체크한 부분은 이제 먹자골목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외고센터 빌딩과 서초구청이 있기 때문에 이 맞은편은 행정 중심의 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한 말씀하신 지역 해당 지역 안쪽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의 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강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쪽으로 테헤란로 강남대로로 가지 못하는 이런 지역들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양지역 인근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의 집가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한 전세가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에서 4년 정도를 더 보유하셔도 집가 상승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또한 임대료 또한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요. 더욱더 보유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자 고민 상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능빈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